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연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연말과 내년 연초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또 오늘도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일한 금융센터 이현석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그래도 좀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500 뭐 터치하는 것 같더니만 2,400선, 2,400도 내주는 지금 2,300도로 지수가 밀려버렸는데요. 연말장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2,500을 바라보면서 좋게 올라갔던 부분이 네. 이제 2,400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최근 이야기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악화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지표가 배드면은 굿뉴스로 해석이 되고 굿이면 배드뉴스로 해석이 되었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시장들은 시장 지표가 경제 지표가 나쁘다고 했을 때 추후 내년의 경제 전망이 더 나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또 강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드뉴스가 굿뉴스였는데 배드뉴스는 배드야.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좋을 게 없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사실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거는 좀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었지만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은 멈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표는 더 높아지고 시간은 더 길어졌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산타랠리 하면 사실 시작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해당 부분들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나왔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해당 실적이 정말 호실적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구심을 좀 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 살펴봤을 때는 현재 이제 국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아직 정확히 확정된 부분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좀 가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춰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도주라는 것이 사실 좀 딱히 나와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주도주라는 건 사실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섹터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제 10월까지 이제 10월부터 11월 올라가는 그 지수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단기간이나마 좀 시장이 힘을 얻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쯤 지수가 꺾임과 동시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빠지니까 그쪽도 못 가죠. 맞습니다. 해당 부분들이 같이 이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산타랠리를 기다리면서 주도주가 좀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전무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까지는 지지부진이에요, 지수는? 맞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2,500을 상단으로 두고 2,300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박스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섹터들과 테마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사우디 왕세자 방한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관련 네옴시티 관련 맞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상당히 여러 섹터들이 걸쳐 있었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뉴스가 돼서 빠졌던 종목도 있지만 꾸준하게 수주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최근 나왔던 것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 미디어 컨텐츠, 한알령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섹터들 위주,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소위 이제 주린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하더라. 어린이에 빗대었다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동학개미 때 들어왔던 분들 지금 다 피보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올해는 주식이 안 좋으니까 채권 투자들을 많이 해서 뭐 체리디라고들 부른다는데 실제로 채권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채권 투자에서 사실 또 개인들이 투자해서 뭐 글쎄 펀드 하는 거에 돈을 벌 수가 있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주식에서 시선을 돌려서 채권 시장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옮겨가고 있고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미 제로금리에서 거의 한 3배 이상 기준금리 기준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한국 기준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채권 금리들도 이에 맞춰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미국과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이 함께 더불어서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는 좀 강원도의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는 다른 곳들보다 더욱 빠르게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뭐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뭐 PF 시장과 그 건설사, 중형사, 증권사 그리고 관련 투자 저축은행과 캐피탈 쪽 이야기들이 신용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지금 채권 시장의 금리는 상당히 투자하기 좀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 더 올라가는 채권은 값이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상단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채권에서 수익이 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투자하심으로써 금리 수익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시기이고 네.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고 인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내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상황이고 주식만 가지고 수익 내기 어렵기 때문에요. 다양한 자산들을 좀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이고요. 우리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좀 점검하는 거니까 금융시장 대표적으로 하면 주식, 채권, 그다음에 외환시장이잖아요.